이번 영상은 허무전기 스토리 요약 영상을 만들기에 앞서 만화 자체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세계관을 간략하게 설명해주고자 만들었습니다. 영상 보기 귀찮으면 밑에 설명란의 글 읽으세요. 1999년에 발행된 허무전기는 게타로보의 작가 이시카와 텐의 여러 장단편 만화를 동일 세계관으로 엮고 하나의 대서사시로 만든 작품입니다. 유생력이라는 시간 추갈에 아그스의 신의 군단이라는 미지의 위협에 맞서는 여러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허무전기라는 것 자체가 이시카와 텐이 새롭게 그린 만화를 뜻한 것이 아니며 이전에 있었던 각 장편, 단편을 제록함과 동시에 새롭게 그리는 다량의 가필에 의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 제록한 작품들을 말하자면 허무조서 미로쿠, 5000광년의 호랑이, 사규왕 폭렬, 그리고 스컬킬러 사규왕 등이 있습니다. 허무전기의 세계관은 이 네 작품을 주축으로 기반하고 있으며 여기에 신나생문, 차원생물기 도구라 등의 여러 단편들이 추가된 것입니다. 1982년작 5000광년의 호랑이는 메두사 성계라는 우주를 무대로 했으며 주인공 우르갈루가 자신과 가족들에게 목술짓을 한 악당들에게 복수를 한다는 SF 작품입니다. 1987년 연재가 시작된 사기왕 폭렬은 핵전쟁 후 황폐화된 지구에서 폭렬권이라는 권법을 쓰는 한 승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무양물입니다. 그는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하는 무리들과 싸워나가며 문명이 파괴된 세상에서 반동에 잠든 비밀을 파헤쳐갑니다. 1988년 연재가 시작된 허무조서 미로쿠는 에도시대 초기에 벌어지는 닌자 활동물입니다. 실존 인물인 사나다, 유키무라와 그에 맞서는 주인공 미로쿠가 속한 고령 일족의 싸움을 그리고 있으며 스케일이 우주적 전투까지 확대되는 게 특징입니다. 허무전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총 5권의 볼륨을 지닌 장편입니다. 허무전기 시리즈 중 유일하게 만화의 최종 반부가 애니메이션화되기도 했습니다. 이 만화의 최후 반부에서 5000광년의 호랑이, 사기왕 폭렬의 주인공들이 참전하는 크로스오버 스토리를 선보임으로써 사실상 허무전기 세계관의 구상은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0년작 스컬킬러 사규왕은 현대의 일본 도쿄가 무대, 주인공 시마모토 슌이 아버지가 만든 거대 로봇 사규왕을 파트너로 지상을 침략한 악당들과의 싸움을 그리고 있는 거대 로봇물입니다. 단편 신나생문에서는 헤이안 시대의 테마사들이 악명들을 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생문은 라쇼몽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은 그 아쇼몽 영화를 각색한 것입니다. 이 장단편들을 허무전기로 엮는 과정에서 라오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나왕편이 새롭게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라그스 소개 영상에서 말했듯이 부처의 군단과 라그스 세포와의 웅장한 우주전쟁을 그리고 있지요. 헤이안 시대에서 핵전쟁 후 근미래의 지구, 그리고 머나먼 우주의 대전쟁 이야기까지 허무전기는 이러한 장르도 분위기도 다른 각각의 작품들을 한데로 묶은 탓에 읽는 이로 하여금 세계관 및 스토리에 다소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얼핏 봐서는 장르도 시공간도 다를 것 같은 작품들을 어떻게 하나의 세계관으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작품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야기가 일종의 연대기식 전개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 만화는 가상의 언어인 유생력 14268년부터 35670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유생력이라는 시간 안에는 메두사 우주의 5000광년의 호랑이의 주인공 오르갈루의 이야기도 펼쳐지며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지구의 시간대가 펼쳐지는 스컬킬러 사규왕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규왕이 등장하는 지구인들에게는 서력이겠지만 더 큰 우주적 관점으로 보면 유생력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서로 다른 시공간에 있는 이 주인공들의 최종 목표는 라그스라는 우주 최대의 위협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과격하게 비유하자면 허무전기 각각의 주인공들은 어벤져스여, 이들이 무찔러야 하는 라그스는 타노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허무전기에서 중요한 설정은 바로 공간지배 능력입니다. 5000광년의 호랑이 곧말에서 인터뷰에서 이시카와가 직접 말한 바에 따르면 자신의 작품 내에서 줄곡신과 악마에 대한 모티브가 나와 있지만 그것이 말 그대로 종교적 의미의 하나님과 악마를 뜻하는 바가 아니며 이 우주에 강력한 힘을 지닌 자가 있다면 그것이 신에 가까운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계관 일부 생명체는 자기 안에 우주를 가지고 있으며 그 내적인 우주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초능력 비슷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 우주의 크기에 따라 힘의 크기도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우주를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는 존재가 신에 가까운 존재인 것이며 그런 그들이 전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바로 라그스 휘하의 신의 군단인 것입니다. 허무전기 주인공들 또한 그것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만화에서는 그것을 각성하는 과정까지만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허무전기에서의 싸움이란 자신만의 소우주를 자유롭게 조종해 상대방의 우주를 먹어치우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공간 지배 싸움인 것입니다.
이 허무전기 세계관에서 가장 강력한 공간 지배 능력을 가진 자는 다름 아닌 최종 보스 라그스입니다. 그 녀석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공간 내라면 물질도 시간도 마음대로 조종하며 이 능력으로 수많은 우주를 먹어 치웠습니다. 신의 군단에 힘에 필적하는 자들로 부처의 군단이 있으며 이들의 공간 지배 능력 또한 개인 단위의 전사가 블랙홀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80억으로 집결한 나왕이 이끄는 부처의 군단도 라그스에게서 공간 지배 능력에 밀려 모두 전멸했을 정도입니다. 게타 엠페러도 이놈 앞에서는 중견 클래스이까. 그러나 최근 애니메이션판 게타로보 아크에서 엠페러가 존재하는 우주는 엠페러 자신이 특이점이 되어 특수한 닫힌 우주를 형성한다라는 새 설정이 추가된 바 있습니다. 이른바 자신만의 진화의 둥지에서 다른 존재의 공간 간섭을 받지 않고 무한히 진화해 나간다는 것이지요. 일부 일본 율키러들은 만약 엠페러가 이러한 공간 지배에 준하는 비슷한 힘을 가진다면 이시카와 켄 작품들 중 상위 클래스에 우뚝 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만화는 각성한 주인공들이 한데 모이며 라그스 신의 군단의 영역에 쳐들어가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이시카와 켄은 더 그리면 더 그릴수록 구상이 넓어져 아무리 더 해도 끝이 없어질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이대로 계속 하다보면 언제까지 나와도 프롤로그일 수도 있고 더 이상 계속하다가는 수습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넓어진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허무전기는 끝내 라그스를 무찌르는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게타로 보사가처럼 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 뒤 이야기는 베일에 쌓인 채 아직 우리 앞에 그 전모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영상의 제목을 한 만화가의 일생을 건 대소사시라고 했지만 사실 일생을 걸었다는 건 좀 굴하고 이시카와 켄 스스로 라이프워크라고 말했으니 그 표현이 더 적당할 것입니다. 그리면 그릴수록 도저히 수습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려내야 하는 것. 작가의 싸움도 작중 거대한 힘에 맞서는 등장인물들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처럼 사나이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듭니다. 시대극, 거대로 본물, 포스트 아포칼립스 무연물, SF물, 호러물 등이 장르가 하나의 세계관에 모인 대서사극. 이시카와 켄만이 그릴 수 있는 그 독특한 세계에서 전 우주적 규모의 투쟁이 시작됩니다.